안녕하세요.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 담당자 허경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 지역문화 인력 통합성과 공유의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일터 지역에서 성장 주제에 먼저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본 주제는 이제 1년간 지역문화인력 양성 및 배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도봉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 도봉문화원 진현우 팀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현우 팀장님 이 자리로 소개하고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을 좀 켜주셔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받은 진현우입니다. 제가 제 안녕하세요. 소개를 잠깐 이렇게 드리자면, 저는 지금 도봉문화원에서 지역학 연구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이렇게 직책은 아니지만요. 사실 문화원이라는 곳을 저희 교육생들도 여기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문화원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문화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원이 이전에는 인식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문화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기는 조금 부끄러운 일들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강좌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좀 치중되어 있었고, 지역의 향토사 연구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지만은 그게 이제 대내외적으로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몇몇 열심히 하는 문화원들 사이에서 문화원들이 좀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원이 이제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전에 이제 역사가 굉장히 풍부한 기관들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문화원이 뭔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역학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좀 갖춰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이제 저희 도봉문화원에서도 지역학 연구팀을 신설을 하고,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 그리고 신규 문화 자원 발굴, 연구,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가공해내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죠. 일단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의 일들을 일단은 약간 외인구단처럼 분야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해주신 것들을 제가 이제 조금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자리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가 교류를 하고 서로 답변하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는 게 제 바람이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싶으면 언제든지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들을 좀 이래저래 봤었는데요. 이 방의 주제가 지역에서 성장입니다. 성장.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취업하고 관련된 질문들이었어요.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들이. 혹시 여기서 지역문화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네. 지금은 잡음 좀 괜찮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그래요? 마이크 마이크를 아예 붙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잡음은 계속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되나? 일단은 여기 저기 오디오 팀께서 봐주고 계시니까요. 조금
그 수정을 잘 하고 있는 동안 들리는데. 저희는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조금 해보고 싶어 했는데, 여기 그 원주문화재단의 김가미 선생님 계시나요? 질문해 주신 것들에 이제 그 부분에서 질문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취업과 전공, 그리고 스펙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안 계시면은, 약간 제가 처음 질문을 이제 좀 풀어가려 그러면, 의정부 재단의 이소희님 계시나요? 혹시? 네,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제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요.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은, 예술 전공자가 아닌데, 지역에서 예술 전공자를 조금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분위기를 느끼신 분, 혹시 손 한번 이렇게. 그런 분위기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조금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순수학문 계열에서는 또 반대로 느끼는 거죠. 예술 분야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다라고 느낄 거고, 예술 분야 쪽에서는 오히려 역사나 민속 전공자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지역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문화를 어느 단어에다가 붙여도 이상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이제 결국 사람들의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얘기를 하든지 간에 문화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 어색한 것은 없는데, 그것만큼이나 지역 문화가 다뤄야 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조금 애매한 문제로 다가갈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지역 문화 현장에 정말 적합한, 지역 문화하고 정말 적합한 유관 전공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전공 분야를 잘 살려서 지금 혹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례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계실까요? 네,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제가 도봉문화원은 이번에 여러분들 앞에서 일부에서 여러 가지 소개 말씀들을 좀 들었겠지만, 지역문화 인력 배치 사업하고,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두 가지를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줌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정말 한 분도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안내를 받을 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의 형식일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한 명이 이렇게 대담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에 찾아오신 분들은 사실 지역에서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연령대나 아니면 지역 문화에 대한 경력이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 여기서 이제 저희 도봉구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교육과정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 교육과정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제 시선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로 자꾸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모습이 그쪽에 있습니다. 모니터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선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혹시 질문이나 채팅창을 옆에 이렇게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옆면에? Recording stopped. 사실 이번에 이번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토론자 세 명의 방이 있잖아요. 그 세 명의 Recording in progress. 그 분들하고 함께 잠깐 사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답변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그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서로 답변을 하는 그런 구조가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그게 과연 될까?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지금 여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한 그 100명 가까이 되시는데요. 100명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누구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라고 얘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래 제가 그러면 준비했던 대로 그냥 주저리 수다를 조금 떨어보겠습니다. 그 수다를 들으시다가 그 필요하신 내용들 아니면은 그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채팅창으로, 지금 채팅창을 옆면에 띄워놨으니까요, 제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신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전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질문을 정리해 보면은, 아까 제가 1번 질문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는 취업과 전공 그리고 스펙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엄청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서의 문화 기획이나 전문 인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전문 인력에 대한 역할, 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나 네트워크, 지역 내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 문화 그 현장에서 그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의 얘기는 뭐냐면, 조금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역문화 현장이라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인 공간인가요? 지역에 대해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도 하고 지역문화 인력 배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냐라고 얘기하면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앞서서 제가 도봉문화원의 사례를,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서 그걸 들었던 분들, 아니면 도봉문화원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양성 과정이라는 걸 맨 처음에 준비했을 때의 고민은, 우리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취업이 잘 안 된다, 더군다나 역사나 민속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학문, 좀 순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전통적인 학문에 대해서 진로가 굉장히 개발이 안 된다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 사학과 출신이고, 사실은 이곳에 취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 문화에 대해서도 저도 스스로 잘 몰랐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를 지역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역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라는 얘기를 하다가 제 생활을 조금 돌아보게 된 거죠. 저는 사실 아까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역 문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직종에 있다가 왔습니다. 역사 전공을 했고, 그리고 관련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강의를 조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를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연하게 지역문화 현장에 딱 왔는데, 제가 그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에 제가 이제 활동 소감, 그러니까 수기도 적어놨지만, 실제로 저는 맨 처음에 지역문화에 왔을 때, 그 문화 현장에 왔을 때 지역 문화 현장에 내가 내던져졌다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나는 정말 유배를 온 건 아닐까. 나는 중앙의 그 메인스트림에서 나도 이렇게 멋지고 중앙에 이제 세련되고 트렌디한 문화들을 뭔가 하고 싶었는데, 지역 문화 현장으로 뭔가 내던져진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역사 전공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역사 전공을 했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대한 거는 기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들을 하나도 충족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에 있는 삶은 너무나도 국지적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중앙사에 반영되는 것들은 거의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게 청년들이 자꾸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역 문화가 계속 그 시점이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동력이 이렇게 마련이 돼야 제가 이제 청년들로 계층을 좀 한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도봉문화원의 사례로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그 뭐 은퇴하신 진짜 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재취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년층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창업이나 창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먼저 지역을 이해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했고 지역학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학 연구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 수단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몇 분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역시나 그 뜨거운 상징의 전영자 선생님 그리고 서숙정 선생님께서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로 바라는 건 무엇이냐 지역문화 현장에서 바라는 건 무엇이냐 솔직히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나서 내가 지역문화 현장에서 바라는 건 무엇이냐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지역문화 현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만족스럽고 성취감도 느끼고 주민들과 함께하고 무엇들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네, 이야기 하시고 싶으시면은 딱 그 손 드시고, 네네.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딱 마이크 켜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주저리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든 스펙이든 경력이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가 저희 이 양성과정 교육생들을 대하는 마음이었고 사실은 제가 다른 지역하고도 연계했을 때 그런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주제의 그 토론자로 제가 선정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자, 일단은 한 분씩 조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저기 서숙정 선생님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이제 질문을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문화 관련되는 지금 실습 과정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할 취업이라든가 일이라든가 기회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사실은 이 길이 맞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데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하셨었죠, 선생님? 저는 이제 도시재생 지역에서 장윤무계라고 있는데요.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관이나 관에서 하는 일을 운용의 묘라고 그분들은 진짜 불철주야 밤늦도록까지 일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었고, 김해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주민들이 또 끊임없이 또 소통하고 활동하는 것을 또 하는 것을 또 알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리플렛 소식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만들었는데, 물론 김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적인 그래도 향유할 기회도 많고, 또 문화를 만들 기회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망망대해서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좀 많이 답답해서 제가 글을 이리저리 올려봤습니다. 네,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지역 문화라는 것들이 분야나 범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갈피가 안 잡히거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뭐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뭐 지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은 내가 지역에서 몇 년 정도를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경험들을 쌓았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뭐 공식적이고 가시적인 경력들이 이렇게 마련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성취를 하겠다는 이렇게 뭐 의미나 뭐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역 문화에서 일을 하는 그 지역 문화에서 일을 하는 것들 활동가로 일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지역 내에서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시는 것들이 그런 가시적인 성공 그 가시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펙이라든 뭐 표현을 할게요. 그런 스펙이라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서숙정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다른 분들한테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혹시 올해에 지역문화 관련해서 취업을 한 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럴 때는 저희 직원 찬스를 조금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일단 그 한남문화원에 정희영 선생님 계시나요? 네네. 아까 발언 말씀, 네.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문화원 식구를 보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그 여기 이제 한남문화원에서 근무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죠? 저는 이제 지역문화 인력 배치 프로젝트로 해가지고요. 올해 4월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지역문화 인력 배치에 지원하게 되신 동기를 혹시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남문화원까지 이렇게 가게 되셨는지. 우선은 좀 이제 긴 얘기긴 한데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원래 국악을 전공했었는데 국악을 이제 국악 중학교, 국악 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국악 전공을 갔었는데 대학교쯤 가니까 국악이 뭔가 좀 흥미가 많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전공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국악 수업 중에서 국악 합주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악기를 하는 친구가 엄청 몰입해가지고 자기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보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선 저에 대해서 좀 알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트워킹이나 뭐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여를 하고 하다가 지역문화 관련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역문화가 또 지역민들과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역민들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저기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대했던 부분과 많은 부분이 합치를 하나요? 아니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많은지. 너무 민감한 질문인가요? 우선은 제가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적응을 하는 거에 좀 많이 초점을 둬가지고요. 내가 앞으로 발을 들이게 될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좀 많이 배우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머릿속으로 기획안들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실천을 하려면은 어떤 게 선행이 돼야 되고 어떤 게 준비가 돼야 되고 어떤 거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내년쯤 되면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올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좀 기획하고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정혜영 선생님과 서숙정 선생님이 이전에 답변을 해주셨던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같은 갈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분께서는 조금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을 잡지 못해서 조금 뭐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정혜영 선생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찾아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역문화 현장에서 여러 개 모든 지역문화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분야가 너무나도 다양해서
어느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뭐 이렇게 얘네는 이런 기관이야, 이런 일들을 하는 기관이야라고 어떻게 규정 지을 수가 없을 때가 조금 많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은 좀 조바심 내지 않고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OT나 아니면은 지역에서 도봉에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항상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이제 맡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 가장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역이 문화기획자들,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무언가 새롭고 재밌는 거, 그리고 뭐 세련되고 트렌디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보다 앞서 일단 지역 앞에서 좀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지역을 그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지역에서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직장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문화 계열의 뭐 트렌디함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지역의 삶이니까 일단 존중하는 자세로 먼저 간다고 하면은 나침반을 이렇게 잘 내비게이션을 잘 가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원주문화재단의 박혜명 선생님께서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네, 네, 원주문화재단의 박혜명이고요. 최근에 이제 원주문화재단에서 밴드 공연자들을 이제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밴드로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밴드를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문화재단 쪽에서도 조건이 있었던 게 이제 재단의 사업을 처음 참여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괜찮은 밴드들을 이제 지역에서 계속 찾아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러니까 문화재단 쪽에서도 좋은 뭐 음악을 하거나 뭐 미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연결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한 어떤 구심점들을 재단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단이 이제 계속 발굴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예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의 어떤 협동조합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음악인들이 계속 참여하고, 그리고 재단이나 뭐 이런 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좀 질문들을 같이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문화 이거 교육을 듣고 나서 또 도시재생에 좀 관심이 생겨서 지금은 거기에 취직을 해 있는 상태인데, 재생 쪽에서도 그 센터나 혹은 공공기관 혹은 그런 준정부기관 쪽에서도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체하고 계속 관계를 맺으려는 어떤 특성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이런 협동조합을 하나 만드는 건 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은 질문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술인들,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예술인들의 어떻게 네트워킹이나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뭐 아카이빙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자는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 혹시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다면은 얘기해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저 얘기 가능하실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도봉문화원 어라운드 창동팀 대표 송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긴 했지만은 지금 제가 직장을 도봉문화예술지원센터라고 도봉구청 산하기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이제 지역 예술인들을 이제 좀 하나의 구심점으로 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거리예술단이라는 단체를 이제 좀 구성을 해서 이제 예술인 분들이 공연하실 자리를 되게 뭐 매달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지금은 이제 원래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제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혹은 또 저희 지역에서 뭐 타 사회복지기관에서 뭐 저희
기관에서 뭐 공연을 하는데 예술인분들이 이제 공연하실 예술인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에 소속된 이제 거리예술단 예술인들을 이제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거리예술단이라는 그런 아예 예술인 그런 단체 비슷한 거를 아예 그냥 조직을 해놔서 이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이제 예술 공연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이제 저희 센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혜명 선생님께서 아예 혹시 거기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 존이라고 해서 이제 거리예술단이 또 6개의 존으로 나뉘어져요. 이제 6개의 존마다 또 한 5, 6 팀들이 계시고, 이 팀이 뭐 개인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그룹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보면 합치면 한 총 36팀? 그 정도? 네. 한 36에서 한 42, 조금, 40 조금 넘는 그 정도 팀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없을까요? 있는데요.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저기 뜨거운 상징의 전령자입니다. 네, 잘 뜨거운 들립니다. 상징의 말씀해 주세요. 전령자입니다. 저희 뜨거운 이제 상징에서 저희는 기획하는 것도 배우면서 이렇게 도시 재생 사업에서 하는 사업에 도전해서 거기서 사업을 받아서 우리 그 주민들이 한 8분에서 다른 또 그냥 참여하는 주민까지 해서 한 33분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민 공모 사업에 또 돼가지고 또 지금 현재 13분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뜨거운 상징에서 이런 기획안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할 마음도 먹지 못했을 건데 이렇게 좋은 계기가 있어서 이런 것을 배워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끝나고 12월에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발표할까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 재단에서 또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할 때도 저는 아마 지금 여러분께서 하셨던 발표를 참조해서 저도 발표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언 감사합니다. 그 박혜명 선생님께서 주셨던 질문을 조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애초에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서 저희 문화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 문화원 사례를 이제 도봉문화원 지금 아까 송지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건 이제 도봉구청에서 산하에 있는 도봉구 문화예술지원센터라는 곳이었고 저희 문화원 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문화원에서 올해에 지역학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1회 도봉 옛길 문화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그리고 그 문화제를 꾸며나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도봉 옛길 예술 상단을 조직을 했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을 저희가 좀 모아가지고 이제 목록화하고 도식화 시켜보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것들을 시도를 하면서 아까 박혜명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 문화 예술인에 대한 아카이브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봉문화재단에서는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이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다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문화기관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하고 관련한 내용에서는 뭐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지역에서 인력 성장하는 데에서 되게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지역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방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 어떤 스펙을 가질 것이냐. 어떤 경험을 쌓아나갈 것이냐. 근데
이 스펙과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지역에서 나중에 어떤 활동을 한다고 기획서를 들이밀었을 때 얼마나 설득력을 지질 수 있느냐. 결국에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제가 단답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까 이윤규 선생님 발언하실 거 있어가지고 손 드셨던 건가요? 아니시죠? 네, 아니시죠. 아까 딱 손 드셔가지고 발언을 하시려나 싶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아니, 질문이 딱히 없는데요? 네네네,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나이가 30대여가지고 사실 여기 계신 이제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조금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원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합니다. 그 문화원에서 10년, 20년 근무해도 밖에 나가면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흔히 말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에서는 얼마나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그 지역의 특성도 알아내고 경험도 쌓이고 나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뭐 그렇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다른 데에 취업을 한다던가 할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들, 그런 우스갯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좀 가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우리의 경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그래서 양성과정 지정지원 사업에서는 수료증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뭐 평생교육사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예술 교육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실제로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공신력을 보장받고 그리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가공하는 그런 경험들이 타 지역으로서의 경험까지 이어지려면은 공신력 있는 그런 우리의 경험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서가 좀 필요하지 않나. 30대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문화적 동력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이 기회에 조금 여기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경험이나 스펙에 대한 질문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관련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실까요? 없으면 이제 얘기 주제를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얘기 주제를 조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주문화재단의 조혜연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혹시 그 마이크를 켜시고 요거를 구두로 한번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문화재단 이번 교육생 조혜연입니다. 제가 이거는 사전에 드렸던 질문인데요. 1번 질문은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기획들을 지역에서 실행을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할 때 필요한 재원들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또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화기획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이거 저는 사전 질문에서 한번 보긴 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게 몇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도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여기 오셨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 읽어보자면은 윗줄에서부터 제 화면 기준 윗줄에서부터 울산에서도 오셨고요. 전남에서도 오셨고요. 그리고 저기 뭐 또 우리 도봉에서도 오셨고 김해에서 원주에서 뭐 여기저기서 다 오셨는데 각각의 지역 문화 현장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쵸? 어느 지역은 문화재단이 강세인 곳도 있고 어느 지역은 문화재단 없이 문화원이 혼자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이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국고에서 지원금, 사업지원금을 받지 않는 그거의 사례는 빼고요.
우리 기관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문화기획을 하는데 재원을 확보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문화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공모사업을 통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사업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자체적으로 수입 구조를 마련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딱히 없으시구나. 이게 다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답은, 조혜연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들의 첫 번째 답은,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문화기획, 제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역문화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공모입니다, 공모. 예,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유관기관에서 나오는 공모들이 있잖아요. 그 공모들에 제가 기획서를 넣어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획을 하는 것, 제가 기획한 어떤 문화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경쟁을 거쳤을 때 얼마나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획인가를 시험해보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많이 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의사결정권자에게 열심히 가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있죠. 제가 들었던 사례로는 용산문화원에서 이제 미군기지 철수하고 그 미군기지 철수한 부지나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공모사업은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일선의 문화기관들이 거기에 맞춰서 기획서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용산문화원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실장님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서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주무부처라든지 아니면은 구의 구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뭐 청장님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또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도봉 옛길을 저희가 계속 밀고 있는데 지역 내 플랫폼, 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걸로 도봉 옛길을 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도봉 옛길과 관련한 경우는 지역 주민도 잘 모르는 문화 자원이었어요. 근데 그 문화 자원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역학 연구 성과를 축적해 놓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역시나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나면서 섭외를 하고 그리고 소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의 답변을 정리를 하자면 이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나오는 그리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 보조금으로 문화기획을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면 오히려 지역 문화가 좀 더 풍족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이거하고 조금 이어서 제 답변을 드리자면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고 자주 하는 핑계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다들? 그래서 저는 지역 문화가 꼭 거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다투는 그런 게 아니라 지역 문화는 철저히 지역 주민이 즐길 수, 그 행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철저하게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기획에 들어가는 재정이 없어도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것들이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경력이 다들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금 건방질 수는 있지만 이번 질문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화기획을 해보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시작을 해보다 보면은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지역 내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재원들이 확보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한 5분 가량 남았습니다.
그 네, 그 울산 축제팀에서 지금 들어와 있다고 제가 봤는데 그 아까 제가 너무 그 대화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그 함께 모여서 보고 있습니다가 대화명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 저기 현장 분위기가 어떻게 잘 듣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현재 잘 듣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 한 번만 켜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좀 저희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흔들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대화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 주셔가지고 저런 게 사실은 좀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뭐 축구 경기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공통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여러 얘기들 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현장에서 피드백이 되면 훨씬 더 좀 깊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누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볼까 싶어요. 그 3번 제가 정리해 드렸던 마지막 질문이 이제 커뮤니티나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요새 뭐 컨소시엄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구성, 거버넌스 구성 이런 얘기들 결국에는 이제 원래는 어떤 데서 혼자 하던 것들을 모여서 같이 하자라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지역에서 좀 이렇게 특기할 만한 다른 지역들에게 좀 소개시켜 줄 만한 우리 지역만의 좀 독특한 모임이나 그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시는 지역 있으신가요?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뜨거운 상징 전형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그 슬로우 시티라고 하는 투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목포에서.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멀리 네트워킹 할 필요가 없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뭐 장구를 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음악을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연결해서 이게 투어할 때 필요한 그 역할을 해주세요. 지금 이쪽에 지금 선생님 와 계시죠? 추연아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장구도 하시고 가야금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주변에 재원은 겁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적막한 줌 회의실에서 전영자 선생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지역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막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도봉문화원에서도 실제로 그 지역 주민의 성향들을 이렇게 좀 파악하고 관심 분야에 따라서 정말 생활문화 동아리라고 얘기하는 거 막 23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2019년이 마지막 활동이 됐고 2020년, 21년 2년간 지금 제대로 된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동아리가 조직이 돼서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의 그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자면 한 뭐 3가지 정도 이제 일단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화원이 해야 되는 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봉문화원 문화해설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스터디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역량 강화를 할까 주기적으로 매주
모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정에서 나오는 해설들을 사실은 전문가가 못 따라갈 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요새 지역 문화에 대한 아카이브가 또 역시나 화두이기 때문에 도봉문화 문화원에서 조직해서 지역 문화 조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팀으로 한 9분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수도 없이 막 건축이나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그 공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자원들이 소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지역문화조사단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구술체록하는 일들이거든요.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이나 이야기 자원 같은 것들을 직접 주민들을 찾아뵙고, 그리고 이야기 자원을 녹음해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경향성하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현대사회의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원천 자료를 소집해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도봉 놀이연구회라는 것들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세 드신 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모여가지고 이전에 당신께서 어려서 했던 놀이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나아가서는 작년에는 전통놀이 워크북도 만들었고요. 그 워크북을 통해서 각 학교에 가서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 가가지고 전통 놀이에 대한 수업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네트워크 하느냐. 근데 사실 저는 주민들을 이렇게 네트워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문화 인력 배치라든지 아니면 양성 과정에 들어오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역에서 실무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분들 사이에서 지역 문화가 과연 무엇인지 공부하는 자리가 지역별로는 조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은 현재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개념의 문화기관의 역할만으로는 문화원의 그 역할이나 보존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처럼 이제 문화학교 운영하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보면 문화센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향유하는 것들은 너무 일상화돼 버려서 그것만으로 치중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러면 지역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역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 동력은 무엇인지 인근 지역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공부하는 모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각각의 지역에서 조금씩 이런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공부가 혼자 하면 재미가 없는데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은 꽤나 즐겁게 좀 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하고 좀 끊임없는 교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문화원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북 5구, 저희 도봉을 포함해서 강북, 노원, 성북, 중랑 이렇게 서울 동북 5구 문화원이 모여가지고 최근에 학술회의를 했습니다. 학술대회, 연합학술대회도 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문화원기 교류해서 각각 문화원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현안 공유도 하고, 뭐 같이 뭐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안산이라고 이제 서울에 안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서울 초안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초안산이 내시묘로 굉장히 유명해서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는 풍부하지만, 노원구하고 도봉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문화자원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노원하고 도봉하고 그것에 대한 같은 주제에 대한 공부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방의 주제가 지역에서 성장이었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성장을 하는 것들을 주제로 모이신 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들은, 제가 문화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옆 동네 문화원의 그 직원분께서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 산 것이 스펙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항상 내가 저기 뭐 쌍문동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창동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게 접두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존중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사실 도봉구에 온 지 2019년에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되게 막막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애정이 쌓이는 순간들, 사실 이제 지역 문화에 몸을 담고 뭔가를 한다는 것들이 이게 지역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륜의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한 해 한 해 축적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서 조바심을 좀 내지 않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에 내가 오롯이 빠져보는 경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여러분들께서 지역에서 성장을 할 때 결국 그 성장이라는 건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지역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역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지역만의 정체성을 찾거나 새로운 구성원들, 저같이 이제 그 이사를 온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새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국제 이주자라든지 여러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확장되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까 한 분 손 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성함을 잠깐 못 봤습니다. 네. 아까 손든 분 계셨었는데 아니었나요? 네, 손 드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접속 문제로 조금 튕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에 여러분들을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아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대담을 통해서 좀 생겼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봉문화원에 저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도 좀 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오늘 2부 순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요. 3부에서는 다른 방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다른 방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3부에서는 각각 방을 맡고 계셨던 다른 이제 전문가 분들하고 종합 토론 자리가 있으니까요. 조금 늦은 시간까지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네.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